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허탈과 분노 등으로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퇴진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 재료 납품업자가 불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군이 화순에서 발굴됐습니다. 영산강 유역과는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어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최 씨의 등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 대통령 책임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차역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로 한 오후 3시, 대합실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최 씨가 시민단체와 취재진에 떠밀려 검찰청 청사 안으로 금세 자취를 감추자 시민들은 실망했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검찰청 그 포토 앞에서도 라인에서도 안 서고 좀 그러네요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첫 마디가 궁금했는데 실망스럽네요. 저기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자기네들 다 할 수 있는 거 다 풀어주고 난 뒤에 다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변명 여지를 다 줬잖아요. 인파에 휩싸여 20여 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최 씨는 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조사실에 가면서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서 비호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하지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창피스럽고. 국정농단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한 심경으로 진상규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들 눈과 귀가 최순실 씨 입에 쏠린 어제도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사람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나주혁신도시의 송성각 콘텐츠 진흥원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와 호남대 등 광주 전남 대학 교수 466명은 현 상황을 국가 존망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라! 전남 진보연대 등 도내 261개 단체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즉각 퇴진과 청와대 비서진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이에 편승한 청와대, 내각, 거소기 집권 여당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임이 명확해졌다. 민중연합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들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의 20년 직위로 알려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문광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송 원장은 취임 직전까지 대표로 있었던 영상업체가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을 따낸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차은택 씨 측의 광고업체 인수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친인척이 광주에 100억 원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여동생 남편인 S네트워크스 대표 서모 씨가 광주 수안지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이 건물에서 아동복 매장 등 5개 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S네트워크스가 만든 아동복은 최순실 가족이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이지만 날은 초겨울만큼 추운데요. 현재 광주는 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 더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으니까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9도, 담양과 화순이 10도로 예상됩니다. 10도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0도, 보성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이 요즘 또 다른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항만 개발에 수십만 톤의 석탄재를 사용하겠다는 지자체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팽목항 배후부지 매립에 석탄재가 쓰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석탄재를 실은 바지선을 팽목항에서 막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항만 매립했으면 생계터전인 인근 바다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있다면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말 서서히 죽어가겠죠. 진도군은 토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석탄재를 대신 사용하기로 하고 올해 초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석탄재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조달이 쉬우며 환경 문제도 주민 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한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석탄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애초 설계에 필요한 매립량만큼 토사 채취장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설계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배후부지 매립용으로 반입하려는 석탄재가 27만 톤. 석탄재의 유해성을 둘러싼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용으로 환경 문제가 없다지만은 수질과 토양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행정 불신까지 더해져 석탄재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치과제로 납품업자가 불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치과에서 7명은 병원에서 해야 할 의료장비 소독 업무를 이 업자에게 맡겼다가 함께 입건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쪽에 있는 허름한 방에 치과용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각종 의료기구와 함께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없는 마취제까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가의 장비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엑스레이 기기죠. 치과 재료 납품업자인 51살 최모 씨 등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은밀하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곳입니다. 면허 없이 직접 임플란트 수술을 한 뒤 치아 한 개당 60에서 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치과 원장들에게 이 물건의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거래하던 치과의 위생 업무도 일부 떠맡았습니다. 치과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시간을 알려주면 수술 도구를 소독한 뒤 가져다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의사 옆에서 의료 장비를 직접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신 다음에 다음에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요. 경찰은 최 씨에게 수술 도구를 소독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치과 의사 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단 최 씨가 의사의 수술을 보조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자격자의 단순한 수술 보조 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나주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집행관 5명을 보내 사장실 집기와 비품 500여 개의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업체에게 13억 원을 받지 못한 무역업체 대표 이모 씨가 중국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던 AT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AT 측은 물품 대금 지급은 AT와 관련이 없는 은행 간 거래의 결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고대 고분이 많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화순에도 고분군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독자적이고 규모가 큰 정치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화순 지역에서 유일하게 군집을 이루는 천덕리 회덕고분군 3호분. 봉분을 걷어낸 한가운데 돌로 둘러싼 석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석실에서는 화살촉과 금장신구 등 100여 점의 부장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상단부와 연결되는 뚝을 설정하고 내부로 하강한 결과 이렇게 지금 내부 안에서 그 매장 시설과 관련된 그 관받침이라든지 유물들이 확인된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석실의 구조와 부장 유물을 볼 때 대략 6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분의 크기는 지름 22m, 높이 5m가량인데요. 이 고분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력은 3,000명 이상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로 무덤 위를 덮는 즙석시설은 영산강 유역 고분들에서 보기 힘든 형태로 당시 이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분의 가장자리를 전부 다 돌로 피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산강 유역 고분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무덤 벽면에 칠해진 붉은 칠, 팔자로 벌어진 입구는 당시 일본의 무덤과 비슷한 양식이어서 일본과도 폭넓은 교류를 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발굴이 고분의 주인과 당시 주변 문화권을 아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추가 발굴과 보존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장흥에서 열린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관람 기록을 올렸습니다. 33일 동안의 행사는 끝났지만 숙제도 남겼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33일 동안의 박람회 관람객 목표는 95만 명. 막을 내린 행사장 방문객은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 관람 후 그런 성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지리적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을 좀 개선을 했다. 이런 전시관 체험 누적 관람객은 140만 명을 넘어섰고 입장권과 임대료 수입 32억 원, 산업관 등 판매관 운영 수익도 14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시보다 직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박람회로 운영하고 단체 관람객을 유치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46개 국가에서 85개 단체가 참여했고 국내 의료기관도 175개 병의원이 함께해 정보 교류의 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주제관, 건강정진관 등 인기 전시관 등을 중심으로 관람해 편중 현상을 보였습니다. 정작 박람회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제관은 실제 진료 체험을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단체 관람을 유치하다 보니 올해도 입장권 강매 시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사람은 성인이 돼도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발달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간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백순영 다솜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라는 게 어떤 장애를 말하는 건지 알려주실까요? 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당연히 그 발달장애인들은 지능이 좀 낮으시고 의사소통이 어눌하시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자립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평생 재활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그 중증 장애인 4분의 사회복지사 1분의 비율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운영비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지원이 어떻습니까? 좀 충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도 감사하죠. 하지만 현재 저희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그 공간에 대한 마련이었습니다. 네. 지금 5년째 지금 임대로 건물을 살고 있었는데 그 임대된 공간이 이제 팔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식구가 거의 40명 가까이 되다 보니 그런 공간을 찾는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계속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구적인 안정된 보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회나 우리 부모님들과 의논했을 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주거공간 건립을 추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일단 체력이 건강에 제일 중요하니까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서 사회 적응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는 그런 재활 교육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들과 또 함께 사는 그러한 교육이 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충분하지 않은 지원 속에서 또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좀 힘에 부치실 것 같은데 주위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죠?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있는 거라고는 아래 위층 임대비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사후에 우리 아이들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다가 기부 체납이라는 형식으로 거출을 하였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토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토지만 갖고서 또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추진위원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는 백석 우리 회원회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설계 부분에서는 칸 설계 대표님 또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님 또 법적인 또 지원을 맞추기 위한 법무사님들, 이분들이 다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도면도 나왔고요. 그 도면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지 지금 견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신지 끝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원되는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미만의 가정의 자녀들만이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그야말로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일차적인 책임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내가 그래도 활동할 때 아이들이 자립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사는 또 아이들도 어느 날 이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닌 함께 자립을 함께 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센터가 희망의 센터로 좀 빨리 잘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조선업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울산과 부산 지역의 조선업체들이 발전용 설비 부품이나 친환경차 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과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지역을 포함해 5개 권역에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친환경차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광주 전남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광주 전남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150명 이상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주지방보훈청이 참여해 제대 군인의 취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김장철, 올해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서 작년보다 오를 거라고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 물가 정보에 따르면요. 광주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평균 2,906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싼 편입니다. 충북이 3,8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요. 대전이 2,608원으로 우리 지역과 비슷합니다.
무 한 개 값은 어떨까요? 대전이 1,856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부산은 1,536원으로 가장 싼 편입니다. 광주는 그 중간쯤인 1,775원입니다. 고춧가루는 광주가 100g당 2,026원으로요.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싼 편입니다.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 그리고 고춧가루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쌀까요? 셋을 더한 가격이 광주는 6,707원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수십 명이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며 한 가지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시가 컨텐츠 도시 구축을 위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모두 참석시켜서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항만 도시인 캐나다 뉴 웨스트민스터 해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낸 이니셜 W가 인기를 끌면서 여행자들의 필수 방문지가 됐습니다. 현수교가 보이는 수변은 시민들이 북적이는 상설 공연장 역할을 합니다. 공간 콘텐츠가 도시를 살리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시 공무원 대상 강연회.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체험이었습니다. 공원을 만들 때 우리는 보통 일방적이죠. 만들어 놓고 놀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 공원에서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컨텐츠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강연의 형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소는 청사회의실이 아닌 구봉산 전망대였고 참석 대상자도 공간 콘텐츠에 관심 있는 전 직원으로 공주됐습니다. 강연과 관련해 떠오르는 생각들은 도시락 식사 중에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몇쪽 인간 좀 이런 거 참 멋지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 본 겁니다. 구봉산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이라든지 회의실에서 했던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한번 자유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도심 권역별 1박 2일 합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 콘텐츠 도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중견 한국 화가들의 모임인 수목회 37번째 전시회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목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원로작가 14명이 참여해서 대작 위주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목회는 호남 수목화를 대표했던 희재 문장호 선생 제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971년 창단된 이후 한국 남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45일간 정례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을 처리하고 광주시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영산강 길을 따라 피어난 코스모스와 억새꽃을 배경으로 열린 서창 들녘 억새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가 동서화합을 위한 20 하나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나주시가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백인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육군 포병학교가 장성지역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부대로 초청해 장기자랑과 식사 대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이지만 날은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는 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 더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곳에 따라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으니까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5.2도, 담양이 5도 보이고 있고요. 화순이 10도, 나주가 1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1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0도, 보성이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후반이 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